여러분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천만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저도 입이 아파요. 이제 잠시 쉬겠고, 삼전이 아닌 또 새로운 분야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알죠? 상장지수펀드 ETF라고 있는데, 그래도 ETF가 우리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목보다는 ETF는 다양한 종목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한다는 셈치고 살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ETF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크게 물려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ETF 같은 것들은 참고해가지고 노후로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만도 잠시 ETF에 옛날에 관심이 있어서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나름대로 수익률을 잘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장투용으로 좀 저도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이제 ETF는 갖고 갑니다. 종목들이 다양한 게 있어요. ETF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ETF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요. 지금 현재 슈퍼리치 돈 많은 부자들도 현재 ETF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ETF를 많이 사고 있고요. 현재 하루 거래가 한 5조 정도 된다더라고요. 엄청난 액수가 몰리죠. 수익률도 대박이에요, 대박.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셋 회장이죠. 박현주 씨. 그분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개별 종목을 찾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전문 투자가가 할 일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위해서 성장 산업의 상장 지수 펀드 ETF인데 거기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리고 KB 금융지주 회장도 금융회사의 서비스에서 ETF는 자산 배분 등에 꼭 필요한 상품이라면서 상품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일단은 그런 거 있죠. 금융업계나 증권업계에서 이제 ETF 판매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수료도 올리려고 하지만은 ETF 자체의 수수료가 되게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금투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한번 잠시 언급했고요.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이제 ETF 전성기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평균 ETF 거래 대금이 지난 1월에 5조 원을 훌쩍 넘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체 거래의 21%에 달하는 정도로 커졌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ETF가. 그래서 고액 자산가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ETF를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어요. 자산 운용사들도 ETF 사업 강화에 나서면서 삼성자산운용하고 미래에셋 운용이 양분하던 시장이 이제 격전장으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서로 이제 잘해보려고. 한국거래소에 따르니까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가치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56조 정도 됩니다. 3천억 정도, 56조 3,500 정도 되는데 1년 전에 비해서 한 10조 정도 늘었어요. 10조 7천억. 많이 늘었네요.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가 21조 되거든요. 그거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 결과 한국 ETF 시장 규모는 홍콩을 제치고 일본과 중국의 뒤를 잇는 아시아 3위입니다. 일본이 대략 한 615조 정도 됩니다. 일본이 엄청 많이 하죠. 일본이 615조 많이 하고 있고요. 중국이 한 189조 정도 돼요. 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3위 정도 하고 있죠. 아시아에서. 그래서 ETF는 고액 자산가들의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계좌로 10억 원 이상 굴리는 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1월에 8.54%에서 올 초에는 17.66으로 올라서 17.66. 많이 하고 있네요. 고위공직자들도 ETF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통해서 한국투자신탁 운용의 킨덱스 중국 본토 CSI 300 ETF하고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ETF에 7천만 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도 ETF를 하고 있네요. 그만큼 ETF가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좀 매력이 있으니까 금감원장도 ETF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TF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가지고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만 투자할 경우는 발생하는 위험을 약간 분산해주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가장 매력적이죠. 위험을 분산해준다. 그래서 이제 KTB 자산운용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ETF는 개별 산업과 테마에 맞는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서 고액 자산가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부상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면 월급쟁이들도 굉장히 막 ETF를 많이 삽니다.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10%는 미국 국채에, 90%는 뱅가드의 S&P 500 ETF에 투자해달라고 아내에게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워렌 버핏 형님입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형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은 재산 10%는 미국 국채 넣고 90%는 뱅가드 S&P 500 ETF에 넣으래요. 그 정도로 ETF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투자가로 평가받는 그 버핏의 이 말은 ETF가 그만큼 믿을 만한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공모, 사모펀드가 모두 위기에 처한 한국 시장에서는 강력한 투자 수단으로 되고 있어요. 이미 고액 자산가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세계증권사 미래에셋하고 삼성하고 NH투자증권에 10억 원 이상을 맡긴 고액 자산가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한번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들이 보유한 ETF는 한 7,630억원이 된대요. 많이 샀네요. 개인 투자들이 증시로 쏟아져 들어오기 전에 2019년 말에 한 3,600억 정도 됐는데 이것보다 110% 급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7,630억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2월 말까지 내놓은 매수 규모는 9조 7,300억 정도 달하는데 2018년도가 한 5조 한 6천억 되니까 거의 한 3조 7천억이 늘은 거예요.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ETF 투자는 단기 차익형 상품에서 테마형, 자산 배분형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이들이 가장 공격적으로 매수한 ETF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였는데 지난해 국내 ETF 매수 상위 5개 종목인 모두를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이 차지했습니다. 이들 ETF는 주로 짧은 시간에 사고 팔면서 증시의 등락에 베팅하거나 다른 성격을 지닌 상품 2개의 동시 투자에 수익을 올리는 차익 거래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인버스는 하지 마십시오. 인버스는 제가 할 짓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절대 인버스 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금융 자산가로서 해지용으로 하는 건 모르겠는데 투기용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기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변화가 포착되는데 이제 특정 투자 테마에 속한 기업들의 그 분산 투자하는 테마형 ETF하고 업종 ETF가 상위권에 대거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투자형 상품 일색이던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형 상품이 진입하면서 ETF 그 보유 잔액도 급증을 하게 됐죠. 국내 상품 가운데서는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속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그 미래에셋의 그 타이거 KLX 2차 전지 뉴딜 있죠. ETF가 4위를 차지하네요. 그리고 해외 ETF 투자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보면 그 SPDR이라고 있어요. SPDR, 에너지 셀렉트 섹터의 SPDR, 티커명이 XLE, 이 세 번째로 많은 매수 주문을 넣었다고 하네요. 이 본인 보정 SPDR 이 제품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이 수혜 업종으로 부각됐고 XLE 주가도 연초 대비 한 32% 정도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에서 큰 화제를 몰고 온 우리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 있죠. ETF도 부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크인베스트 거를. 그 아크인베스트먼트는 단순히 지수를 추정하기보다는 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거래하는 액티브 ETF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크 ETF 가운데 최대 규모의 아크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ARKK. 이거 많이 홍보되던데 이거는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ETF 4위에 올라 있습니다. ARKK는 지난해 한 152%의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형 상품을 제한 미국 내 모든 ETF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성적을 낸 겁니다. 그 ETF 장점이 인전 쉬운데 수익률도 뛰어나다는 거죠. 결국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결국 저렴한 수수료가 투명성이에요. 수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투명하고 과거에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의 주를 차지했던 액티브 펀드가 이제 시장 지수만 또 못한 성과를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들이 그냥 결국 ETF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그 펀드 평가회사 그 FN 가이드가 있는데 국내 541개 액티브 주식형 펀드가 지난 1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보니까 평균 한 82.9% 하더라고요. 이는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한 84.7%를 밑돌아요. 오히려. 그래서 0.3%인 ETF의 평균 보수와 대비되는 액티브 펀드의 높은 수수료를 고려하면 ETF 매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그리고 투명성도 ETF의 강점이에요. 장점이고 ETF는 그 사전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그 펀드 가격에 실시간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펀드 투자자가 환매 주문을 내도 해당 시점에 그 펀드 종목 구성커녕 환매 가격조차 바로 알지 못하는 것에 비해서 투명성 측면에서는 아주 투자자들한테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액티브보다는 약간 패시브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ETF는 그 시장 전체의 수익률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개별 투자자가 짜기 힘든 그런 투자 전략과 테마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진화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 펀드는 이제 쇠락하고 인기가 시들시들하고 이제 사모펀드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별화된 ETF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를 공략하는 것이 자산 운용업계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ETF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너무 레버리지 그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약간 장기 투자용으로 있어요. 장기 투자용의 ETF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셔서 한번 이쪽 분야도 공부를 하면 좋지 않겠나 천만이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은 삼성, ETF는 약간 장기 투자용의 ETF를 선택을 해가지고 약간 또 투 트랩으로 가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투 트랩. 두 가지 트랩으로 가서 이렇게 자산을 좀 이렇게 증식하면서 장투형으로 해가지고 복리 효과를 늘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면은요, 섣불리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부한다는 셈 치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이 오늘은 한번 ETF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요. 향후에 또 ETF 관련된 그런 좋은 소식이나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성투하십시오.